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의 비밀을 파헤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집안일을 하기 싫어하는 남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많은 어머님들을 상담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가정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집안일에 협조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또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그 사소하지만 많이 생기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어머님들이 남자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남자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것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남편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협조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 남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그 아주 마법 같은 두 글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경우가 이겁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여보, 저것 좀 치워. 아, 저기 청소기 좀 밀어. 아, 저기 애 좀 봐봐. 아, 애 저기 기저귀 좀 갈아줘. 아니면 뭐 저 양말 좀 거기 넣지 마. 거기다 놓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내분들, 어머님들 혹시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실제로 많이 쓰실 겁니다. 자, 혹시 제가 한 이런 말들에 뭔가 문제점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게 뭐가 문제인데? 그냥 늘 하는 말이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남편분들, 아버님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말 듣고 막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오케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런 분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인상이 팍 떨어지면서 아니면 짜증나, 힘들어, 아니면 뭐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후자 같은 경험들, 짜증나고 싫고 답답하고 울컥하는 느낌.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우리 남편은 그렇게 말해도 잘해줘요, 이런 분들.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남편보다 잘 도와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선뜻 해주는 것 같아도 이 남성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쌓여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물론 그 당시는 도와주고 협조해 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터져서 부부관계가 엉뚱한 파국을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많은 어머님들이 원하는 것은 사소한 겁니다. 그렇죠? 청소기 밀어주기, 아니면 뭐 무슨 좀 뭔가 물건 치워주기, 어지럽히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그 각각의 행동들을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기 밀어주기, 뭐 그 물건 좀 치워주기, 뭐 이런 것들. 그 행동만 자체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어려운 행동인가요? 그렇게 뭐 고난이도 행동인가요? 정말 무슨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간단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그런 체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30분,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이잖아요. 과연 남자분들이, 이 남편분들이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그렇게 싫은 걸까요? 아닙니다. 남자분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여자가 하는 일보다 남자가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일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남자분들이 뭔가 마음만 먹으면 여자분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일을 시키는데 남편분들이 안 움직일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말을 했던 그 말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투에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일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남자들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남자분들은 이것을 명령이라고 느낍니다. 명령. 뭔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했다고 느껴지는 거죠. 무슨 느낌이냐?
내 와이프가 나보다 상급자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뭐라고 시킨 거야? 이런 느낌을 느껴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자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게 뭐가 대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느끼셔야 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사는 세상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동기들끼리 다 이렇게 대부분은 수평적인 관계고, 거기에 자꾸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 바람직하게 여기지도 않는, 대부분이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이고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이런 관계가 일상적인 수평적인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남자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수직적입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부하직이 있습니다.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이렇게 상하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상하관계는 굉장히 군대 조직처럼 큰 조직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남자들은 생활을 합니다. 이게 꼭 무슨 조직 생활을 해야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을 하든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 안에는 반드시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바로 남자들은 나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높은 삶을 바라죠. 누구나 지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시하고 싶고 윗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순응하고, 그 자리에서 순응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그렇게 참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거의 생존 본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과거 원시 시대의 무의식이나 지금의 무의식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원시 시대에 죽고 사는, 정말 그 사냥을 한번 나가서 누군가의 지시를 어겼을 때 생명이 위험해지고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진화한 것이 남자들의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계에 자신을 순응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죠. 물론 그것이 마음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순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계 질서의 압박을 굉장히 크게 느끼죠. 그런 상태에서 그 남자의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사회의 그 자신의 위치에 참아가면서 그렇게 걸레가 된, 누더기가 된 자존심과 자존감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 남자분들은 집에서나마 좀 쉬고 싶죠.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죠. 쉬고 싶죠. 자,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나요? 아, 저기 청소기 좀 돌려. 빨래 좀 해. 저것 좀 갖다 놔. 아, 이거 좀 하지 말라니까. 또다시 어디선가 명령이 들어오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또 지시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안 그래도 상처받으니 자존감과 자존심에 누군가 소금을 확 뿌려버렸나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 선뜻한 내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오히려 막 부하가 치미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존심, 상처받은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아버지 세대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 이제 상담하는 사례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 아빠는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만 들어오면 때려 부시고 폭력적이고 엄마를 때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들. 절대 폭력을 미화하고 싶진 않지만, 아까 뭐라 그랬나요?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했던 아버지가 왜 집에만 오면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바로 이 상처받은 자존심을 집안에서만큼이라도 보상받고 싶었고, 어쩌면 그 집안에서도 누군가는 그 자존감을 존중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폭력이 미화돼서는 안 되지만, 그 폭력이 일어난 메커니즘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정폭력이 굉장히 터부시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남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자존감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남자들의 선택은 뭐다? 거부해버리는 거죠. 저항하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수동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자, 공격은 공격인데 수동적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저항해버리는 겁니다. 그 지시에 거부해버리는 거죠. 저항해버리는 거죠. 나름의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한 끗 차이지만 단 두 글자만 바꾸면 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본질을 알고 되면 이 본질을 살짝 바꿀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 좀 해. 이거 하라니까.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딱 두 글자만 더 붙여보십시오. 해줘. 해줄래? 해주라. 이런 말. 부탁의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글자의 차이지만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명령과 부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누군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앞서의 말을 굉장히 상급자의 지시처럼 느껴지고 나를 하급자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거기서 오는 저항감은 굉장히 격렬합니다. 무의식적인 저항은. 하지만 해줄래? 해주라. 해줘. 이런 부탁의 말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급자가 된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상급자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오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물론 힘들어도 부탁을 받으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것도 남자들이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입니다. 물론 이 두 글자를 바꿨다고 해서 당장 그 남자분들이 막 움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부탁 한 번 했다고 들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두 번, 세 번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의 변화는 뭔가 긍정적인 동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왜? 내가 이제는 상급자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거 지금까지 안 해줬던 경험이 쌓이면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거나 시켜야 할 때 어떤 것이 예상되나요? 남편을 딱 보자마자 또 안 해주겠지. 또 뭐 짜증내겠지. 또 집에 방에 들어가 버리겠지. 그러면서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이미 그 짜증이 난 상태에서 저거 좀 하라니까 하면 이 말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겠어요. 정말 막 가시도치고 짜증스러운 말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짜증스러운 말을 들은 남편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이런 부탁을 해야 지시를 할 때 뭔가를 시킬 때 잠깐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남편이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오케이 해줄게. 해줘. 알았어 해줄게. 이럴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 말이 예쁘게 나갈 겁니다. 자기야 이거 좀 해줄래?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나도 모르게 애교도 섞일 겁니다. 왜? 해줄 거니까. 이런 기대 섞인 말 반응으로 기대 섞인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말도 조금 부드럽고 예쁘게 나가고 이것이 또 남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끌어당김의 한 테크닉이 되겠죠. 미리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말을 해보십시오. 물론 갑자기 변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해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그 해준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약간 짐짓 놀란 척. 뭐 오버라는 말이 아닙니다. 짐짓 놀란 척. 평소에 안 하던 청소기를 남편 집에 밀었다. 뭐 투덜투덜 하면서 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밀었다는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야 자기가 청소하니까 되게 깨끗하다. 이거 내가 할 때랑 뭔가 틀린데 역시 우리 자기는 뭐가 틀려. 대단하다 우리 자기. 야 이건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가 틀려 하면서도 내가 한번 좀 틀리겠지. 역시 내가 뭐가 좀 틀린가? 괜히 속으로 좋아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여기다 괜히 사족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줄래?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속 보이잖아요. 남편이 그걸 모를까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만큼은 순수히 칭찬해 주십시오. 감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중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쓱 다가옵니다. 줘봐 내가 할게. 청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남편이 나서서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남자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아니, 그거 당연한 게 당연하지. 남들은 다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거 하나 시키면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이해합니다. 집안일, 아이 키우는 일 정말 힘든 일이죠. 저도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10분 공감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해줄 마음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한자 시간에 배웠던 고사성어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지기자 사라는 말입니다. 사지기자 사. 해석하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진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해석하면 남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진정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자, 여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사랑이란 두 글자라면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글자는 이 믿음이란 두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서는 누군가 이렇게 존중받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믿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면 그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글자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남편분들이 뭐 지금은 이렇지만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꼭 그럴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라도 바쳐서 나를 구하거나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왕자님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 하다가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하인이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편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인 남자인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었느냐 아니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말투 하나가 그 사람을 왕자로도 하인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